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신 기출 모의고사 B형 오늘 2교시 2부 시간입니다. 12번부터 22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요. 제가 강의를 올렸을 때 빠르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문제 12번. 대상자에게 물약을 투여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풀어보세요 한번. 1번. 약병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둔다. 2번. 약병에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을 따른다. 3번. 계량컵을 눈높이보다 위로 들고 약을 따른다. 4번. 용량보다 많이 따랐을 경우 약병에 다시 넣는다. 5번. 소량의 물약은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5번 되겠습니다. 아주 양이 소량일 때는요. 그러면 침이 없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해서 정확한 양을 빨아들이면 되겠죠? 1ml 이런 거요. 정확하게 따르실 수 있나요? 약병에는 따르기가 힘들죠. 이럴 때는 1ml짜리 주사기를 이용해서 정확한 양을 드시게 하는 게 좋습니다. 1번에서요. 약병 뚜껑은요. 이렇게 뚜껑이 있으면 이 안쪽이 위를 바라보게 놓으셔야지 안전하겠죠. 여기 병뚜껑 입구 여기가 오염되면요. 여기가 병과 맞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약물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위가 위를 향하게 해야 합니다. 2번.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을 따르다가 흘리면요. 라벨이 손상을 입겠죠? 라벨에 뭐 이것저것 써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라벨 쪽을 손으로 붙잡고 용액을 따르는 겁니다. 3번에 계량컵은요. 눈높이보다 위로 들어도 안 되고 아래로 들어도 안 되고 어떻게? 눈높이와 같게 들고 약을 따르셔야 정확하게 약을 따르실 수 있습니다. 4번에서요. 용량보다 많이 따른 경우에는요. 넘치는 약은 그냥 버리셔야지 다시 넣으면 전체 약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13번. 왼쪽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귀약을 차갑게 해준다. 틀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귀가 있으면요. 귀를 3등분해서 맨 바깥쪽 걸 외이라고 하고요. 중간을 중이라고 하고요. 안쪽을 내이라고 해요. 그런데 귀약을 차갑게 해서 여기 내이를 자극하잖아요. 그러면 구토나 어지러움증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손으로 좀 잡아가지고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거나 내 손이 차갑다. 그러면 온수에다가 조금 담가가지고 귀약을 따뜻하게 만든 상태에서 넣어주셔야 내일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2번.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2도 중앙에 점적한다. 2도는 귀 길. 요 2도 중앙에 점적해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벽을 따라서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귀 구멍 벽을 따라서. 3번. 약물을 점적 후 하루 동안 귀 속에 솜을 끼워둔다. 틀렸죠? 자, 약을 넣고 나면 흐르지 말라고 귀에 느슨하게 솜을 끼워둘 거예요. 그런데 하루 동안 끼워둘 필요는 없죠? 다 흡수될 테니까 15분에서 한 20분가량 끼웠다가 빼시면 됩니다. 4번. 왼쪽 귀를 위쪽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네, 정답입니다. 왼쪽이 약간 위쪽에 있어야 약을 넣기가 편하겠죠? 네, 고개를 하든지 약간 눕든지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5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다. 자, 후하방 틀렸죠? 이건 자주 출제되죠. 그림으로도 후
상방이죠.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서요. 그 벽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게끔 해주는 겁니다. 되셨죠?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14번. 수액을 맡고 있는 대상자의 주사 부위에 부종이 나타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링거 맞는데 붓는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절기를 잠그고요. 약이 안 들어가게. 그리고 관리 책임자한테 보고해야 돼요. 주사 바늘을 빼거나 끼거나 이런 걸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사 바늘 빼고 꼽고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죠? 의료인이 하는 일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자, 1번. 즉시 주사 바늘을 뺀다. 틀렸습니다. 바늘 빼는 거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죠. 뭐 하라고요? 잠그라고요. 자, 2번. 수액 주입 속도를 줄인다. 계속 수액이 들어가게 하면 안 되겠죠? 안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막으셔야 합니다. 3번. 주사 부위를 마사지한다. 큰일 나죠? 우리가 의료인이 와서 주사 바늘을 뺐어요? 그러면 알코올 솜으로 거기를 꾹 눌러주죠. 한 1, 2분 눌러주잖아요. 눌러줘야지 문지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지르면 그 부위의 실핏줄이 다 터져갖고 시퍼렇게 멍들죠. 그리고 매우 아프고요. 그래서 그냥 꾹 눌러주는 겁니다. 4번. 조절기를 잠근 후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네, 조절기 잠그는 것도 맞고 바로 보고하는 것도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수액병을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내려준다. 네, 어떤 경우에도요. 수액병을 심장보다 낮게 내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역류하겠죠. 피가 오히려 약병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쵸? 이래서 심장보다 항상 높게 해줘야 합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문제 15번.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변이 어려우면 즉시 관장한다. 틀렸습니다. 자, 배변이 어려우면 배변을 잘 하실 수 있게 어떻게 도와드리죠? 배 마사지도 좀 해드리고 자세도 힘주기 좋은 자세로 변경시켜드리고 또 그런 식으로 도와드려야 되는데 바로 관장을 하게끔 하면 안 되고요. 또 관장은 요양보호사가 돕는 영역이 아니에요. 의료인의 영역이죠. 관장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차가운 변기를 대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틀렸죠? 차가운 변기를 대주면요. 근육들이 놀라서 수축을 해요. 나올 것도 안 나오게 되죠. 놀라서. 변이와 요의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변기는 안 좋은 거예요. 약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겠네요. 3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 정답이네요. 잔존 능력을 최대한 살려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의무입니다. 그쵸? 4번. 편안하게 배설하도록 침상의 높이를 낮춰준다. 낮춰준다. 틀렸죠? 어떻게 해야 되죠? 높여줘야죠. 그래야 배 쪽이 이렇게 접히면서 힘주기가 쉽죠. 5번. 변이를 호소할 때 참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 틀렸죠? 참는 게 바로 변비의 원인이잖아요. 따라서 변이를 호소하면요. 바로바로 쌀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문제 1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이 어느 쪽? 왼쪽이다. 이렇게 써 놓으시고요. 이동하려는 이동변기가 바로 건강한 왼쪽에 있어야 왼손 사용해서 이동할 수 있겠죠? 항상 휠체어든 이동변기든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건강한 쪽에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이동변기는요. 왼쪽 편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걸 아시고 문제를 풀게요. 1번.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틀렸죠?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높게가 아니고 어떻게? 같게 한다. 침대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아야 돼요.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2번. 침대와 90도로 이동변기를 놓는다. 자,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90도로 놓으라는 거잖아요. 마주보게. 그러시면 이용하기가 매우 힘들겠죠. 제 사람 그려볼게요.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니까 제대로 그렸네요. 왼쪽에 이동변기를 놔야 하는데 이렇게 놓으면 일어나 앉아가지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매우 힘들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으로 붙여 놓으셔야 돼요. 그쵸? 여기 앉아가지고 바로 옆으로 이동할 수 있게 붙여 놓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아니면 이렇게 비스듬히 놓으셔야 돼요. 침대와 각도가 30에서 한 45도 정도 되게 비스듬히 놓으시면 앉으셔서 요거 잡고 앉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딱 침대에 빈틈없이 붙여놓거나 아니면 30에서 45도 각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으면 난감하죠. 이동하기가. 따라서 90도 틀렸고요. 딱 붙이거나 30에서 45도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번. 하체를 노출하여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틀렸죠? 무릎 덮개는 덮어줘야 되겠죠. 변을 보시는 동안에는요. 그런데 하체를 노출하여 덮어주는 것이 아니겠죠. 하체 노출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덮개를 덮고 옷을 벗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4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이동변기를 위치하게 한다. 자,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에 놓으라 그랬죠? 오른쪽 아니고 무슨 쪽? 왼쪽. 틀렸네요. 5번. 이동변기를 조절하여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안전한 자세는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자세예요. 그것이 식탁 의자에 앉았을 때라도 역시 의자에 앉았을 때는 무조건 바닥에 발이 닿아야 합니다. 발끝이 닿는다 이러면 틀린다고 얘기했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문제 17번.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하네요.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있는 경우에는요. 대상자가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기저귀를 갈 때 허리를 들어주면 돼요. 그쵸? 그럼 그 사이로 기저귀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스스로 허리를 들 수가 없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방법은 옆으로 돌려눕혀서 가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자, 1번. 옆으로 돌려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이네요. 옆으로 돌려눕혀서 기저귀를 교환합니다. 2번. 가능하면 간이변기 사용을 시도해본다. 자, 기저귀 사용이 별로 안 좋다면서요. 그래서 변기를 사용하면 좋다면서요. 그래서 가능하면 간이변기 사용을 시도해보재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경우에? 허리를 들 수 있는 경우에 시도해보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3번. 기저귀의 배설물을 밖으로 말아 넣으면 똥이 다 떨어지겠죠. 틀렸습니다. 배설물이 밖으로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손에 묻고. 안 되겠죠. 4번. 물티슈로 닦고 마르기 전에 기저귀를 채운다. 틀렸네요. 자, 물티슈로 닦을 수 있죠. 아니면 깨끗한 젖은 수건으로 닦을 수 있겠죠. 닦고 나면요. 말려야죠. 톡톡톡톡 두들겨서 말려주거나 아니면 마른 수건으로 톡톡톡톡 두들기거나 해서 말려주시고 기저귀를 채워야 상쾌하고 욕창도 안 생기고 짓무르지도 않고 그쵸? 그래서 말려야 합니다. 틀렸고 5번.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교환하는 건 아까 언제라 그랬죠? 허리를 들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지금은 허리를 들 수 없으니까 무릎을 세워도 허리를 못 들겠죠. 그쵸?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18번. 대상자의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변줄 꼈다는 얘기죠. 어떻게 사용을 돕니 물어본 건데요. 답이 되게 쉬우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소변이 원활히 배출되고 있는지 잘 살핀다. 2번. 소변량과 색깔을 매 2-3시간마다 확인한다. 3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4번, 지시가 있을 경우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5번, 유치도뇨관 사용 시 보행할 수 없음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린다. 정답은 몇 번? 네, 5번입니다. 답은 굉장히 쉬웠죠. 유치도뇨관 사용할 때 보행할 수 없나요? 소변 주머니 들고 이동하시잖아요. 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할 수 없다라고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라 그랬죠? 허위 정보를 유출하는 거네요. 이건 틀린 표현이죠? 지금 옳지 않은 걸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나머지 볼게요. 1번. 소변이 원활히 배출되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되겠죠. 대상자의 상태를. 소변량과 색깔을 매 2~3시간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셔야 되고요. 3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이치보다 높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사람이 있고요. 아래쪽에 방광이 있을 텐데 소변 주머니를 여기쯤 이렇게 닿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싸서 밀어 올려서 담아놔야겠죠? 그러면 오줌을 뭐 어떻게 밀어 올려서 여기 찼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아래로 내려오고 싶겠죠.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 오줌이 다시 방광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겠네요. 감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항상 소변 주머니는요. 방광보다 아래에 두셔야 합니다. 높게 두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요. 수분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배설은 얼마나 했는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시켰으니까요. 그쵸?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20번. 대상자의 통목욕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식사 직후에 목욕을 하는 것이 좋다. 말도 안 되죠? 우리 밥 먹고 나서 목욕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밥 먹기 전에도 안 하죠. 배고파서 못 해요, 목욕. 그래서 식사 전후에 목욕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번. 목욕물의 온도는 22도에서 24도씨 정도로 맞춘다. 아이 추워라. 안 되겠죠. 목욕물의 온도는 따뜻한 몇 도쯤? 40도씨를 전후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의 기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거나 따뜻한 물로 하셔야 됩니다. 3번. 다리, 몸통, 팔, 회음부 순서로 닦는다. 순서 외우셨나요?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저랑 같이 외워볼게요. 3번. 자, 목욕할 때는요. 말초 부위부터 닦아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팔다리부터 닦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에서 팔이 멀어요? 다리가 멀어요? 다리가 훨씬 더 멀죠. 기니까. 그래서 제일 먼 다리부터 닦는 거예요. 그리고 팔 닦으면 돼요. 이제 말단 부위 다 닦았으니까 몸통 닦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깨끗해야 되는 회음부를 마지막에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리가 제일 멀지, 제일 먼 거부터. 제일 중요한 회음부가 맨 마지막.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스토리로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자, 아들이 장에 가서 물건을 다 팔고 왔어요. 그래서 야, 수고했다. 너 목욕해라 이제. 그랬더니 아들이 그랬대요. 아니요, 목욕할 필요 없어요. 물건을 다 팔면 몸이 저절로 회복돼요. 그랬대요. 어떻게요? 물건을 다 팔면 몸이 저절로 회복돼요. 다 팔면 몸이 회복돼요. 다리, 팔, 몸통, 회음부. 되셨나요? 다 팔면 몸이 회복돼요.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이렇게 스토리로 암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되셨죠? 자, 신체 말단인 다리, 그리고 팔, 그 다음에 몸통, 제일 중요한 회음부. 순서 꼭 기억해 두세요. 4번. 편마비 대상자는 욕조에 마비된 다리부터 들어가게 돕는다. 틀렸습니다. 자, 스스로 들어가려면요. 요양보호사가 마비된 쪽을 지지해 주는 거고요. 요양보호사는
항상 불편한 쪽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불편한 쪽에 서서 붙잡아 주시고요. 건강한 쪽 다리부터 먼저 들어가시게 돕는 겁니다. 나오실 때도요, 당연히 건강한 다리가 먼저 나오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되셨죠? 5번,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중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준다. 맞습니다. 어르신들 목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체온 변화를 막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주셔서 체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2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대상자의 협조를 받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분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건강한 쪽이 오른쪽이겠네요. 그쵸?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협조를 하시게 하려면 오른손이 건강하니까 오른손을 사용하시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침대고요. 어르신이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시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요. 지금 침대 머리가 이쪽인데 너무 내려가 있으시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트리스를 먼저 평평하게 펴줍니다. 그리고 베개를 위쪽으로 올려주고요. 여기 건강한 오른손,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거든요. 아이고 방향 헷갈려라. 그러면 내가 여기 누워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 오른손으로요. 위로 올라갈 거니까 머리맡 쪽 난간을 이렇게 잡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쪽을 잡고 나는 어떻게 하냐면 대퇴 쪽에 손을 하나 집어넣고요. 확 밀어 올릴 거니까. 그리고 한 손은 침대를 잡아요. 침대를 잡고 하나, 둘, 셋 하고 구령에 맞춰서 이분은 여기다 힘을 줘서 당기고 나는 이 침대면을 밀면서 이 사람의 여기 대퇴부를 밀어주면서 그래서 위쪽으로 올리는 겁니다. 아이고 어렵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협조를 전혀 하실 수 없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서는 못합니다. 양쪽에 요양보호사님이 쓰셔서 매트리스 뭐 평평하게 해야 되고 베개 올려놓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 그 다음에 여기 등 쪽 어깨 쪽에 손을 각자 똑같이 집어넣습니다. 되셨죠? 약간 비껴서 집어넣겠죠?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서 밀어 올리는 겁니다. 되셨죠? 2명이 해야 된다는 거 협조가 안 될 때는 이게 그림으로도 몇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문제 풀게요. 1번. 배와 허리에 힘을 주고 양쪽 다리로 밀며 올라간다. 말도 안 되죠. 편마비인데 어떻게 양쪽 다리로 밀며 올라가요. 그쵸? 틀렸고요. 2번. 대상자가 양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올라간다. 어떻게 양손을 다 쓰겠어요. 편마비인데 틀렸네요. 3번.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게 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비교적 쉬웠네요. 3번. 그 다음에 4번. 요양보호사가 침대 발 쪽에서 대상자의 두 다리를 밀며 올라간다. 발 여기를 밀어준대요. 이건 말도 안 되죠. 틀렸습니다. 5번.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요양보호사 목을 잡고 신호에 맞춰 올라간다. 어머, 우리 요양보호사님은 어떡하라고요? 목을 잡을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님 목 나가세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22번. 그림과 같이 엎드린 대상자를 베개와 타월로 지지하는 이유는? 자, 한번 풀어보세요. 1번 허리 긴장 완화, 2번 척추 측만증 감소, 3번 무릎 관절 구축 예방, 4번 전신 혈액순환 증진, 5번 다리 근육 근력 강화.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허리 긴장 완화예요. 자, 교재에 보면 이 그림이 이제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와 여기에 이렇게 타월을 대줬죠? 얼굴 쪽은 편안하라고 대준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편안하라고 대준 건 맞아요. 여기 없었다고 생각하면요. 허리 쪽이 쭉 들어가면서 허리에 통증 느끼시죠? 한번 누워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엎드린 대상자는요, 분명히 등 쪽에 문제가 있어서 엎드려 있을 거예요. 욕창이 생겼거나 아니면 등 쪽에 상처가 났거나,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엎드렸더니 허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받치면요.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이 넓적 다리 쪽에도 긴장이 와요. 그래서 불편해요. 땡기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타월을 대주면요.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이 완화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허리 긴장 완화 혹은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 완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역시 기출됐던 문제니까 알아둘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약 기운이 좀 있는 데다가 밤중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조용조용하죠. 졸리실까 봐 걱정이네요. 다음에 좀 큰 소리로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으면 꾹 눌러주시고요. 2교시 3부에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열공하세요.